이런 가운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오늘 갑작스럽게 부산으로 향했다 이런 공고가 나왔습니다. 부산으로 왜 갔냐 하면 이준석 대표가 강연이 있어서 부산으로 갑작스럽게 향한 건데 자 그러면 김 의원님 일단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하나랑 그다음에 탈당 이야기가 결국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탈당은 결국 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개 좀 답 좀 해주시죠. 우선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가서 행사장으로 찾아간다. 근데 행사장으로 찾아온 사람을 안 만날 방법은 없죠. 예. 물론 한 가지 대응 방안은 둘이 사석에서 다른 사람이 없는 데서 이야기를 나누는 기회를 안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뭐 악수 정도 하고 인사만 하고 그냥 헤어지는 방법. 그거를 하나 떠올릴 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준석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어디 뭐 다른 사람이 배석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는 방식이 있을 텐데 아마 후자는 이준석 대표가 그 자리를 안 만들 거로 저는 예상은 해요. 그러니까 공개 장소에서 그냥 인사만 나누고 헤어지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요한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성의는 보여주는 것이죠. 부산까지 내려가서 행사장을 찾아가서 나하고 좀 만나자, 이야기 좀 나누자라는 제의까지는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이준석 대표가 정말 연말쯤 탈당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건 제가 보기엔 그때쯤 지금부터 연말까지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떨어진다 하면 아마 탈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드라마틱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율이 올라간다 그러면 탈당을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창당 얘기를 하면서도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추세를 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 교수님께도 질문을 이어서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갔는데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교감이 없었나 봐요. 이준석 대표 측이랑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아니 이게 무슨 예의가 아니다. 이게 오면 어떻게 하냐. 그렇다고 뭐 그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거는 오히려 더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인요한 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금 지금 만남 관련된 부분은 두 분의 이해관계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없고요. 국민을 향해서 서로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혁신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은 우리 진영을 단합하고 또 외부에 우리 진영과 밖에 있는 분들도 영입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주류에 해당하는 분들을 갖다가 포용하지 못한다면 내년도 선거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비주류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 인사들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준석 대표로서도 좀 답답한 것이 뭐냐면 탈당을 해서 신당을 만든다 하는 부분도 사실은 뾰족한 수가 사실 없습니다. 지금 노원병 얘기를 하지만 노원병을 자기 공천을 하는 것은 사지로 모는 것이다 하고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준석 대표가 처음 2021년도 당대표가 됐을 때 젊은 정치인으로서 부각이 많이 되고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은 홍정욱 전 의원이 당선됐기도 했고 그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물급도 다 성공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노원병에서 되지 않겠나 전망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거기를 사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사실 정치적으로다가 위상이 좀 많이 추락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밖에 나간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당선될 때가 지역구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탈당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계속 자기가 밖에서 나갔을 때의
어떤 국민의힘에 가하는 어떤 그 마이너스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렛대로 활용해서 당내 지분 내지는 위상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읽혀지기 때문에 저는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다는 부분. 아까 그 김용남 그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 국민적 입장에 어떤 반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론 추이에는 상당히 예민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만약에 정말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라고 봤을 때 홍준표 시장은 파급력이 엄청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 본인은 비례정당은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은 했지만 만약에 홍 시장의 말에 의하면 비례정당 가면은 정의당보다 의석 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일단 정의당이 6석이죠 현재. 그래서 그것보다는 많을 거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선거제 협상도 좀 봐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야 간에 그 지역구 문제도 있지만 그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할지가 있고 현재 준연동형제로 그대로 갈 건지 아니면 뭐 권역별로 나눠놓고 연동형제를 할지 예전의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갈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고 많은 신당을 고민하신 분들이 창당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형태로 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좀 전에도 우리 앞에서 나왔듯이 오늘 이뇨한 위원장이 부산행은 좀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준석 전 대표와 상당히 갈등을 겪었을 때 울산까지 찾아가고 막 그랬어요. 네. 이준석 대표는 도망 다니고 뭐 도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다른 데 이동하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적으로 갈등은 이어졌다가 후보가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포옹을 하면서 다 통합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준석 대표는 대선을 이기고 지방선거를 이기고 쫓겨났어요. 토사구팽 당했다고 본인은 생각할 겁니다. 많은 국민도 거기 동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이 온다고 해서 이건 풀리지 않을 거고 와서 하면은 이준석 대표는 진위를 확인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진위 확인이 앞으로 12월까지 자기가 보겠다는 신당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만약에 만난다면은 물어볼 겁니다. 당신 혼자 당신 뜻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저라도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엊그제 내놓은 혁신안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전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거 본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얘기가 된 겁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래야 본인과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이뇨한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탈당 못하게 발을 잡고 결국은 노원 공천할 거다. 나오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진위 확인을 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왜 이준석 대표는 12월까지 보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정치 상황에 많이 요동을 칠 거고 특히 국민의힘은 지금 여러 가지 던져놓은 혁신안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따라서 국민의 여권 전체가 크게 휘둘릴 수 있습니다.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볼 겁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어제 2호 혁신안도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당 지도부와 중진, 친윤계 의원들에 대해서 이 불출마 혹은 수도권 출마를 요청했다라는 건데 먼저 영상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당의 회생을 바라신다면 적절한 답변이 있을 걸로 기대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께서도 적절한 시점에 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1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홍준표 시장 반발을 했었는데 박 교수님, 2호 혁신안에 대해서는 아주 반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반색을 한 건가요? 사실 정치인이라면 자기 지역구 버리고 지역구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곳에 가서 출마하라? 이거 대단한 정치적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뇨한 위원장이 소위 윤핵관들에게 폭탄을 던졌어요. 영남에서 무난히 당선될 수 있는데 네. 서울 가서 죽으란 얘기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이번
총선 지금 현재 판세라면 뭐 앞으로 판세는 변하니까 네. 현재 판세라면 수도권 굉장한 험지입니다. 결국은 당 중진, 당 대표 그다음에 대통령 핵심 실세 이런 사람들이 서울 나가서 결국은 희생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다음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그다음 정치 행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당내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차기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때 본인이 움직이려면 소위 말해서 배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도권 가서 다 죽어버리면 낙선하면 네. 그때는 답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그 인요한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은 혁신을 누가 해야 되냐 하면은 대통령실하고 대통령이 혁신을 해야 돼요. 사실 이번 혁신이 출범하기 전까지 지난 강서구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패배 이후에 당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여론이 어땠냐 하면 용산 책임론이 대두가 됐었습니다. 예. 그런데 혁신이 뜨고 메가서울 뜨고 이러면서 대통령 책임론이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밑에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 불만을 누구에게 던진 거냐? 윤핵관한테 던진 거예요. 네. 당신들이 대통령에게 올 불만 다 안고 서울 나가라 그러는데 윤핵관들 지금부터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적으로 자기 희생 보여줘야 될지 아니면 개인적 실리를 찾아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을 텐데 피할 수 있으면 아마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앞서서 대변인님이 말씀을 해주셨던 내용 중에 이 2호 혁신안이 진짜 이게 혁신 위에서 만든 안인지 아니면 정말 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이 돼 있는지 이제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떨까요? 어떻게 네. 좀, 네. 너무 민감한 질문을 드렸을까요? 적어도 당 지도부와의 교감이 없었던 거는 거의 확실하죠. 왜냐하면 이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다시 컴백하고 바로 이 혁신의 2호 혁신안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친한 의원들, 명칭에 따라서 칭하게 따라서는 친윤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분류될 수 네.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친윤 의원으로 분류되는 전 사무총장이 바로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컴백한 다음에 이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주장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소위 허수아비다. 용산의 대통령실과 교감하에 용산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한다라는 전제하에 따져보면 안 맞는 거죠, 이게. 네. 인재영입 위원장의 컴백과 이 2호 혁신안은 전혀 내용이 상충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글쎄요,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잡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독자적인 판단 아니었을까 싶고 예. 정치에 있어서는 명분을 먼저 획득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중진과 또 친윤 의원들에 대해서 그리고 당 지도부를 포함해서 저는 방점은 불출마에 찍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불출마를 하든지 부득이 출마를 하겠다면 수도권으로 올라와라 이건데 그거를 뒤집을 만한 명분을 과연 찾을 수 있을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결국에는 명분을 국민들로부터 설득해내고 명분 싸움에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1승을 먼저 거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민수 대변인께도 질문을 드리자면 사실은 민주당의 상황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당이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이 혁신안을 받았다, 쉽진 않겠지만 받았다라고 하면 사실 민주당도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역대 제가 이제 기자 때 총선이나 이렇게 선거 취재를 해보면 특히 작은 정당도 마찬가지나 큰 정당, 1, 2정당은 그 다른 정당의 움직임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전체 선거 구도를 짤 때도 그렇고.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앵커 말씀대로 인 위원장이 저는 이거 상당히 폭탄이 될지 메가톤급 이슈로 좋은 쇄신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민주당도 여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 당장 다음 주부터 총선기획단 월요일부터 1차 회의가 있고 앞으로 이어질 인재영입위원회도 구성될 거고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거든요. 차분하게 준비할 거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저희 당 외부에서도 뭐 지금 뭐 민주당 이렇게 하면은 뭐 무슨 거대 의석을 얻을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대표나 우리 소속 정당 의원들도 그렇고 전혀 그런 얘기들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 강서 보궐선거 하나 이겼다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고 지금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인데 거기에 오만해가지고 무슨 뭐 200석 얘기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영향을 받건 우리 쇄신 작업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겸손한 자세로 분열되지 않고 오만하게 굴지 않는 것 그런 기조하에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국민의힘 사람도 할 말은 많은데 다 얘기하셨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 교수님께 질문 하나만 네. 드리자면 네. 사실은 지금 선거가 한 5개월 정도 남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은 이미 다 지역에서 다 활동을 하고 있을 거고 네. 이미 다 채비를 갖췄을 텐데 갑자기 수도권 나가라 네. 하면 기존에 준비하던 사람들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그런 결정을 한다라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 결정할 거라고 보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용산하고의 뭐 연계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인용환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뭔가 자꾸 무슨 기획적인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생각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인용환 혁신위가 내건 게 네 가지 아닙니까? 변화, 통합, 희생 그리고 밝은 미래. 사실 보수의 어떤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희생 관련된 부분은 지금 당 지도부나 중진이나 또 친윤 그룹에서 뭔가 앞장서서 뭔가 희생적인 걸 해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 현실화 관련된 부분은 공천관리위원회 과정에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옮겨서 하는 경우 사실 뭐 좀 거기 있을 때에 준비하는 것에 비해서는 약하겠지만 사실 수도권이라는 데가 어떤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체 선거 지형과 선거 구도와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용환 혁신위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느냐 이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민생과 경제 이런 국정 기조로 바꾼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지지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말하면 여론이 뒷받침된다면 그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국은 국민들의 여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